그분이 자기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노하우를 오픈해 주겠다. 그 조언이 저는 재테크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업가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방금 또 말씀하시기 또 많은 대표님들이 네네. 또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네네.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이제 성공하신 분들인데 네네. 약간 그런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 네네.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 채널의 취지에 좀 맞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재테크 책 중에 네. 그 바빌론 최고의 부자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두껍지도 않고 저 한 반나절도 안 걸려서 읽은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면 옛날 바빌론에 가장 부자라고 아칸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노하우를 오픈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바빌론 사람들이 뭉게뭉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슨 말을 했나 보면 매달 버는 돈의 1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세요. 그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조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이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조언이 저는 재테크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서 사무실에도 되게 잘 보이는 곳에 꽂아 놓는 책인데 사업에서 성공하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분들도 옆에 보시면 저희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세요. 요즘 그 젊은 부자분들도 점점 많고요. 네네. 갑자기 매출액이 폭발하시는 분들도 많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돈을 잘 모으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뭐 사업을 10년, 20년 저 정도 매출을 이렇게 키셨으면 강남에 빌딩 한두 채는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합법적으로 고객분들의 재무 상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각보다 거의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영위하시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업가분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한 개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책 기준으로는 머니 M, 두 번째 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잘 쓸지. 그러니까 돈을 잘 모을지, 그 돈을, 나가는 돈을 잘 관리할지. 그 내용입니다. 저는 사업용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5개의 통장을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5개의 통장은 그 매출 통장, 세금 통장, 비용 통장, 이익 통장, 그다음 비상금 통장. 그래서 뭐 매출은 세일즈고요. 세금은 텍스고, 비용은 익스펜스, 이익은 프로핏, 비상금은 뭐 세이프, 금고 같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앞글자로 그냥 스텝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통장은 5개의 스텝스 통장을 만드세요 하고 대표님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면 뭐 많은 대표님들이 잘 지켜주시지만 가끔은 진짜 말을 안 듣는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안 들을까 생각도 해보고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충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통장 쪼개기가 왜 수많은 재테크 책에서 소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통장을 한 개로 관리하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굳이 막 통장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약간 심리학 이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 다르고 옛날 그 영국 장교 이름이래요.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치약 같은 거를 쓸 때 저는 치약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안 나올 것 같더라도 끝까지 짜가지고 하다 보면 한 줄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을 처음 샀을 때는 펑펑 눌러 쓰다가 조금 남았을 때는 막 아껴서 막 끝까지 짜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약이라는 게 많이 있을 때는 본능적으로 약간 낭비하게 되고요. 제가 굳이 낭비하려고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좀 낭비하게 돼 본능적으로. 치약이 눈앞에 적게 있으면
본능적으로 절약하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게 치약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리포트 뭐 숙제할 때 보면 뭐 한 달 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면 그 사회자분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잘 미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잘 미루고 네. 진짜 하루 이틀 전에 초인 같은 힘을 발휘해서 딱 데드라인에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자꾸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루, 뭐 3시간, 1시간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그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그 시간에 막 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유사하게 그 돈이라는 것도 하나의 통장에 이렇게 다 뭉텅이로 있으면 대표 입장에서 쓸 일이 되게 많아요. 돈 나갈 때가 예, 많다. 돈 나갈 때가 아주 많은 거죠. 지금 직원분들이 힘들어 하시면 새로운 직원 또 바로바로 채용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앉아있는 책상도 좀 지저분해 보여서 또 옆에 스타트업처럼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컴퓨터도 자꾸 고장나니까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돈 쓸 일은 끝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통장에 돈을 쪼개서 그 용도별로 좀 나눠 놓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통장들은 돈이 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저절로 적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씀씀이 지출이 관리 안 되는 대표님들한테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출이 관리되는 분들이라도 사실 그 회계라는 차변대변 중심 회계보다 그 현금 잔액, 계좌 잔액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무런 지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론 중에 한 개로 저도 재테크의 통장 쪼개기를 따와서 이렇게 스텝스, 머니엠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렇게 통장을 한 5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자금 관리를 한다면은 정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을 네네. 잘 붙들 수 있는 뭐 어떻게 본다면 이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매출 통장에서 나머지 세금, 비용, 이익, 비상금 통장으로 제가 한 달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비율대로 옮겨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매출 통장에 100이라는 돈이 들어있다가 비용 통장으로는 예를 들어 4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 옮겨지겠죠. 그러면 100을 쳐다봤을 때는 내가 100만큼 쓸 일이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40을 쳐다보면 또 40에 맞춰서 잘 사라져요. 한 달간. 예, 그 다음에 요 방법대로 하면 세금도 미리 떼놓을 수 있고요. 세금도 미리 떼놓으면 부가세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다가오는 부가세 때 스트레스도 없게 되고요. 예, 세금 통장에 보면 미리 떼놓은 세금이 있으니까 그만큼 딱 납부하면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납부서 드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10%가 뛰어가는데. 예, 막 납부서 드릴 때마다 뭐 인상 쓰시고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 저희 좀 곤혹이긴 한데 약간 좀 죄스러우시겠어요. 예, 사실은 부가세가 되게 많이 나오면 축하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남은 거니까 매출에서 매입 빼고 환호하고 막 꽃다발 드려야 될 일인데 저희가 납부서를 그렇게 딱 보내드리면 저한테 화내시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심리적으로 자꾸 세금이라는 납부서를 봤을 때 화를 내게 되면 제 경험상 이거 100% 맞는 법칙은 아닌데 제 경험상 점점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예, 그게 왜냐 그러면 그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안 버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약간 심리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되게 센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 사업이 점점 줍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점점 사업이 제 그냥 가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맞는 가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통장에 미리 돈을 옮겨 놓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사업하시면서 세금 스트레스는 거의 없앨 수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애초에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렇게 아니라 옮겨 놓는 거죠. 반주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또 저희가 대표님들은 그것도 안 받아들이시니까 안 받아들이시니까 사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애초에 세금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세금 통장 이런 통장들은 저는 주거래 은행이 아닌 은행에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잘 안 보는. 예를 들어 땡땡
동그라미 은행의 내 주거래은행이다. 이러면 세금 통장만큼은 사실 세무은행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잘 안 쓰게 되는데 실수로 그 주거래은행에 세금 통장 같이 해 놓으시면 또 매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저것도 책상 살 수 있고 직원 뽑을 수 있고 컴퓨터 교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금 통장도 강조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익 통장 부분도 저는 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남는 게 이익인데 이익을 먼저 분류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점의 전환인데 법인 사업자들은 저 이익 통장이 일종의 저 이익 통장에서 배당을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주위에 법인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너 배당 받아봤어? 이러면 그 주식하는 사람이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답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법인 사업하면서 배당 가져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러면 회사에 쌓아놓는 건가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네. 쌓아놓으면 되게 양호한 거고요. 제가 아까 파킨슨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쌓아놓으면 눈 녹듯이 없어져요. 돈 쓸 일은 되게 많거든요. 또 직원 뽑아야 되고 네. 또 컴퓨터 갈아야 되고 또 늘 할 거는 많기 때문에 이 돈을 미리 빼놓으셔야 돼요. 미리. 그래서 사실 사업하면서 나는 번 게 없어요라는 거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은 저는 이익통장을 꼭 만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익통장이 예를 들어 나는 10% 정도의 마진을 목표로 한다. 5% 정도의 마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매출액에 5% 떼놓으시면 되죠. 근데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 5%를 떼놓으면 내 눈앞에서 이 5%는 뭐 100만 원 기준으로 5만 원은 눈앞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남은 95만 원으로 살림이 사라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아끼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그 95만 원으로 안 사라진다. 자꾸 이익통장 5만 원의 돈을 계속 빼서 써야 된다. 이러면 사실 그 사업은 안 해야죠. 내가 마진을 못 남기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접어야 되는데 특히 뭐 법인 사업자 분들 말고 자영업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아까 법인 사업자는 1월 1일에 쓴 게 내년 3월 31일, 3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게 내년 5월 말이거든요. 더 늦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결산 자체가 워낙 느리고 또 회계를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나중에 실컷 사업하고 나서 손실이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통장이 내 돈을 넣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니까 막 내 돈이랑 막 섞어 쓰시다 보면 사실 이게 얼마 번지 정리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이 사업을 왜 했지? 이 생각이 나중에 현타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개인 사업자 분들 중에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익통장을 반드시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법인 사업자분들도 지금까지 사업하시다가 내가 배당이라는 걸 구경도 못 해봤다. 이런 분들은 이익통장을 만드시고 연 1회 아니면 뭐 중간 배당까지 하시면 연 2회 배당을 저 통장에서 받아가시는 거를 그냥 관례화하시면 사업하시는 게 되게 재밌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부가 쌓인다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통장에 자꾸 돈을 놔두고 안 찾아오시면 뭐 재투자를 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재투자하실 수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재투자가 뭐 그 경기가 좋아가지고 재투자하는 족족족 성공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처럼 경기가 약간 꺾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내가 배당으로 가져간 돈이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익통장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건 사실 뭐 질문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 많은 좀 중소기업 그런 운영하시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약간 소기업에서 약간 좀 규모가 좀 커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고민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로 할지 아니 법인 사업자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조미료 좀 쳐서 한 주에 한 번 이상 받는 질문. 그러니까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 대답은 저는 교통연을 좀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세무적인 비교는 되게 많아요. 그런 글들은 세법
그 세금 절약상 뭐가 유리하다는 되게 많고요. 그렇게 분석했을 때는 대부분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세요. 대부분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데 네. 저는 그렇게 기준으로 삼지 말고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개인은 그냥 대표자랑 개인 사업자랑 그냥 동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은행을 가도 개인 사업자는 은행에 가면 은행 웹사이트에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는 다 개인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기업은 법인 사업자부. 이런 것처럼 법인은 아예 별도의 누군가가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주주가 100%라고 해서 그건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법인 사업자를 하면 되고요. 이게 내가 100% 주주인데 이거 내 건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법인 사업자 하면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대표님이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가지급금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교통정리가 개념정리가 되어 있으신 분은 법인의 통장을 가져갈 때 되게 불편하겠죠. 남의 돈 뺏어가는 거니까. 예, 이건 뭐 사실 그냥 옆에 이렇게 사회자 분체가 그냥 가져가는 거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법인이라는 실체를 별도로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법인 사업자를 처음부터 사실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개인 사업자를 예를 들어 10년 하시다가 누가 옆에서 야, 너 법인 하면 세금 준대 왜 바보같이 아까 개인 하고 있어? 이렇게 하셔서 그 법인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열에 여덟아홉 후회하세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통장에 돈 아무 합법적으로 통장에 돈 내 마음대로 개인 사업자는 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가져가다가 갑자기 가져가면 뭐 세무사에서 계속 뭐라 그러고 뭐 뭘 또 해야 된다 소명을 그러고. 해야 되고 예, 또 뭐 가지급금도 이자 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러고 자꾸 잔소리하니까 뭐 이럴 거면 뭐 그런 그 불만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법인 고민하실 때는 내가 이 법인을 하나의 별도의 인격체로 대할 준비가 되었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그 좀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개념 정리가 훨씬 더 분명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옆에서 봐도 그냥 신용카드를 하나 써도 진짜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는 개인 카드를 긁으시고요. 회사 딱 목적으로 쓰는 거는 법인 카드를 긁으시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우리나라 대표님들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쓰시는 경향이 있긴 있으세요. 근데 그 개인 사업자처럼 쓰시면 아예 법인 사업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좀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